한국군 사단을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각 군단에 배속을 시켜가지고 작전을 하는데, 군단 해체와 작전권 박탈. 한국군에게는 지역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인물은 누구일까? 그는 리즈웨이 뒤를 이은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였다. 현리 전투 후에 벤 플리트 장군의 주장은 이렇겠습니다. 한국군이 강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한국군이 강한 장교단이 필요하다. 벤 플리트는 한국과 한국인을 가장 잘 이해한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통령 이승만과도 친분이 깊었다. 대통령 부부를 초청, 자주 식사를 했으며 부대 시찰도 함께 다닐 정도였다. 그리고 백선엽에 대한 인식도 남달랐다. 그렇다면 벤 플리트는 백선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벤 플리트의 집을 찾았다. 지금은 구순에 그의 딸이 지키고 있는 집. 이곳에서 백선엽을 주목했던 벤 플리트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벤 플리트가 전장에서 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 여기에도 백선엽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And now he is a corps commander, one of the best we have, or that I could. 벤 플리트는 백선엽이 고작 31살의 나이에 실력을 갖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뒤이어 그는 한국에도 젊고 유능한 지휘관들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야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1952년 4월 한국군 2군단이 출범했다. 10개 사단의 한국군은 20개 사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벤 플리트는 2,000명의 장교를 선발, 미국 유학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벤 플리트는 6.25 전쟁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다. 공군 조종사로 6.25에 참전했던 그의 아들은 북한 지역 폭격에 나섰다가 실종되고 말았다. 수색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었다. 벤 플리트는 미 공군의 규정에 따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것은 수색 중단이었다. 여보, 나는 내 아들이 선택한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나는 당신에게 어려운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공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빙사가 실종될 때 그를 찾아야 하는 기간 말이요. 이제 나는 내 아들을 찾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나의 결정에 동의하리라 믿소. 백선엽에 대한 벤 플리트의 또 다른 평가를 볼 수 있는 곳.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VMI 사관학교. 이 학교 한켠에는 마샤재단 박물관이 있다. 마샬은 6.25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 그는 한국 전쟁을 통해 미군을 강하게 할 생각을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물관 관장을 통해 또 다른 백선엽 관련 자료를 찾았다. 벤 플리트가 백선엽에게 보낸 편지.
벤 플리트는 백선엽의 승전을 격려하며 백선엽이 이미 미 사령관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적고 있다. 백선엽이 미 지휘관들의 신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What he showed was that he thought of combined arms too with his allies, with 8th Army, that he did things hand in hand together. It wasn't necessarily who arrived there first, but how he and his fellow American commanders arrived there to put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and the Chinese to where they could take the city. 한국군에 대한 신뢰가 생기자 미군의 지원도 늘어났다. 1954년 3월 고사퍼 여단이 출범했다. 전쟁 직후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인수받아 비행단도 창설했다. 전쟁은 길어지고 전선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었다. 백선엽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미군 지휘관들과의 합동작전과 교류로 신뢰를 얻은 백선엽. 그에게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당시 백선엽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이 공산 측하고 이제 그 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적의 정체도 모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긴장을 했던가 봅니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 본회의가 개성에서 열렸다. 일군단장 백선엽은 한국 측 대표로 휴전회담에 참가했다. 실제 발언권은 없는 명문상의 대표였다. 백선엽은 평원선, 즉 평양과 원산선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해군하고 공군, 제해권과 제공권이 절대적으로 우세했거든요. 그 대가를 달라고 이제 했거든요. 하지만 공산 측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신경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 좀 비통했죠. 미국은 6.25 전쟁의 주요 당사국. 그런 미국은 당시 백선엽을 어떤 인물로 보고 있었을까?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1953년에 뉴욕타임즈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북진을 추진한다는 기사였다. 전쟁 막바지인 1953년 서울은 북진 통일의 열기로 가득했다. 연일 휴전회담 반대와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었다. 그러나 군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단독으로서 할 힘은 없고. 이 무렵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이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국방성 초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미국 육군의 각 학교, 각 부대를 시찰을 하고. 전쟁 막바지 육군 참모총장의 미국 방문. 미 군사시설 시찰이라는 명분.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CIA 비밀 해제 문서실. 이곳에 진실이 있을까? 제작진은 CIA 문서 중에서 한국 관련 문서를 일일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놀라운 문서가 발견되었다. 1953년 6월의 안전보장회의 문서. 미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쿠데타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백선엽을 미국으로 불러 만났던 것이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그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욕설도 했어요. 하지만은 미국으로서는 휴전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죠. 했더니 이 양반이 무슨 보장이냐. 그래서 상호 안전 보장 조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했더니 이 양반이 그것은 우리가 구라파에서는 많이 해봤지만은 아시아에서는 아주 해본 적이 지금 없는데 자기로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백선엽 역시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휴전을 바라는 미국의 의향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 1953년 7월 휴전회담 직전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충돌, 가장 치열했던 접전이 금성 돌출부 전투였다. 금성 전투가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한국 전쟁 3년 동안에 그때 이제 정일곤 장군이 2군단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적의 주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그때는 금성 돌출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뾰족하게 이제 좀 돌출했는데 이제 우리 2군단이 진지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최대 격전이었다. 수류탄을 까가지고 두 발 중에 한 발 까가지고 던져버렸죠. 그건 한 5m 거리가 6m 되나 보고. 그런데 TV에 제끼면서 엎어진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죽겠다, 배고프다. 그 총 맞으면 배고프면 뭘 피를 흘리면 배가 고픈 말이라. 저거다 살려도 이 말을 하더라고. 아이, 어떻게 된 거 싶어가지고 다시 조명타 올라가더라고 이쁘니까. 모발떡도 탄약수 어미래야 한 사람이야. 한국군은 하루 30km씩 밀렸다. 휴전회담 도중의 패전은 회담 조건에 치명적이었다.